확인하고 문제 질문 받은 다음에 주태 잠깐 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전류라고 하는 전기 회로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요. 물질은요. 양성자와 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지만 균형을 깨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균형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물질들이 전기를 띠게 한다. 자, 그러면 전자를 움직인 후에 그 전자 어떻게 할 거야? 한 지점에 그대로 고정시킬 거야? 계속 움직이게 할 거야? 그거에 따라 정전기와 전류를 나눈다. 자, 전자를 한 지점에 이동시켜서 거기에 고정시켜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우리는 정전기라고 해 라고 했죠. 전자를 한 지점에 이동시켜놓고 거기에 정지시켜놓으면 정지한 상태로 전기를 띈다. 정전기. 됐어. 이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는 마찰 전기가 있고, 자,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자유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거는 정전기, 유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정전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띠게 된 물질들은 그 전기적 세기를 갖는데 그걸 우리가 전하량 이렇게 얘기했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띈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는요. 각각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A는 플러스 4쿨롱이고 B는 마이너스 2쿨롱인데 얘네들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친다면, 됐죠?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는 서로 당기거나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극이 반대일 때는 당기니 미니? 당겨. 멋진 말로 인력이라고 해야 되냐 청력이라고 해야 되냐? 인력. 됐어? 네. 이렇게 반대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들끼리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에 해당되는 전기력이 작용하죠. 인력이든 청력이든 상관없이요. 전기력 구하는 식 기억하셔야 돼요. F는? 그렇죠. R제곱분의 뭐야? 못 외우면 큰일 나. 되겠어? 그래서 이 A와 B 사이에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2의 제곱에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지만 우리는 간편하게 그냥 1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 사이에 전기력 2N이 작용해. 이렇게 구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2N이라는 전기력은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야? B가 A를 당기는 힘이야? 둘 다 같아. 왜? 작용 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크다고 해서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 아니라 그래서 둘 다 서로 2N의 당기는 힘을 받아. 이게 바로 전기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는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 힘을 실제 Q라고 하는 실제 전하가 받는 힘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기준 전하가 있다고 치고 힘을 계산할 거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 기억나? 네. 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할 건데 그 중에서 실제 Q라고 하는 전하가 받는 힘은 우리가 실제 전기력이라고 해서 F는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돼. 그치? 근데 이렇게 실제 전하로 계산하려니까 전하량이 바뀌면 매번 새롭게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롱이라는 기준 전하에 작용하는 물리량으로 계산하더라. 그래서 힘도 일단은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먼저 구해. 이때 전기력은 얘랑 헷갈리니까 전기력이라고 하지 말자. 뭐라고 하자? 그렇죠.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은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자.
힘인데 실제 작용하는 힘은 전기력. 플러스 1쿨롱의 가상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구하면 전기장의 세기라고 이름 부르자. 이해돼?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시 E는 뭐야? R 제곱분의 크로 하면 되죠. Q는 1쿨롱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힘이라도 실제 전하가 받는 힘이냐? 그러면 전기력이라고 불러라. 그럼 실제 힘이 아니고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이면 전기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전기장의 세기라고 부르자. 이해돼? 네, 둘 다 힘인 건 맞아요. 둘 다 힘인 건 맞는데 실제 전하 플러스 Q가 그래서 Q라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면 전기력이라고 할 거고요. 실제 전하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구하는 거면 전기장의 세기라고 할 거다. 알겠어? 이 얘기야. 둘 다 힘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구해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쿨롱일 때 작용하는 힘으로 우리가 실제 전하가 받는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놓고요. 실제 전하가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몇 배 하면 돼?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Q배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한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전기력이야. 됐죠? 그래서 QE력, 쿨롱력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버려. 알겠어? 그래서 실제 전기력도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요. 그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킨 만큼 나는 일했다라고 해요. 됐어? 그러면 일을 하면 일을 받은 물체도 있겠죠? 받은 물체한테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 맞습니까?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걸 우리가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고 하죠.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땅을 향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 중력장. 중력이라는 거에 작용하는 건 질량일까 전하일까? 질량이죠. 중력에 반응하는 건 질량입니다. 물질의 질량. 그래서 질량 M이나이를 중력장 안에 놓으면 얘가 질량이 반응해서 중력장 방향으로 이동. 그래서 땅바닥에 붙어. 그러면 얘를 땅바닥으로부터 억지로 띄워놓으려면 당연히 힘 필요해요. 최소한의 힘 얼마만큼? mg만큼의 힘으로 얘를 h만큼 들어 올리는 나는 뭐 했다? 일했다. 됐어?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 mg, h. 근데 그 일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한 거죠. 그럼 사람은 일을 했고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 에너지.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 네, 위치 에너지야.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였다? mg, h 였던 것처럼. 맞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요번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깁니다. 그러면 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건 질량이 아니고 뭐다? 전하다, 전하. 그래서 플러스 전하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요. 됐어? 네.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해서 땅바닥에 붙어있겠죠? 그러면 얘를 억지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뭐겠어요? 당연히 전기력이겠죠? Q, E. 그 힘으로 D만큼 이동시켜서 이동시킨 거리를 곱하면 사람의 해준 일. 그 일을 받으면 물체는 뭐가 생긴다? 전기 위치 에너지가 생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기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다? QE, D다.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실제 Q라는 전하가 갖게 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거를 기호로 U라고 쓰고 단위는 뭐야? 에너지니까 줄이겠죠? 됐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뭐다? Q, E, D다. 됐어? 근데 이게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면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도 구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 알겠어?
이거를 우리는 V라고 쓰고 이게 1쿨롱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ED로 해라. 됐죠? 네. 그래서 ED로 구한 전기 위치 에너지인 전위를 우리는 단위를 뭘로 썼다? 볼트로 썼다. 10V, 20V. 이거 원래 단위는 뭐다? 줄퍼 쿨롱이라는 단위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ED가 볼트네. 그러면 ED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볼트.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뭐야? QV. 이렇게도 전기 에너지 나와. 맞아. 네. 또 힘 곱하기 거리니까 전기력을 구할 때 힘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QE 자리에 원래 힘 구하는 식 R 제곱분의 크를 집어넣고 얘를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R. 맞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기의 에너지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다? R분의 크다. 그래서 R 제곱분의 그러면 전기력 구하는 거고 제곱 띄고 그냥 R분의 그러면 전기 에너지 구하지. 맞아? 네. 그러면 이게 1쿨롱이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R분의 크로 계산하면 전이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그래서 에너지도 힘도 각각 구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있대요.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요 엄청나게 많은 플러스 1쿨롱의 기준전화를 뿌려놔. 그럼 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예쁜 화살표를 그려놓은 걸 뭐라 그러니? 전기력서. 맞아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린 걸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플러스 전화는요 플러스로부터 미는 힘을 받고 마이너스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으니까 전기력선을 그리면 예쁘게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쪽이 플러스가 맞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많은데 전기력선이 많이 나간 플러스 쪽의 전화가 세다. 그래서 얘를 Q라는 전화량이라면 얘는 EQ라는 전화량으로 표현하면 되지. 됐어? 그랬을 때 전기력선의 간격이 좁은 쪽이 센 힘이 작용하는 곳, 전기력선의 간격이 넓은 쪽이 약한 힘이 작용하는 곳.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기력을 나타낸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로 전기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이 흐르는 것과 똑같다. 물은 가만히 있으면 고여있지만 한쪽을 기울든 높여놓으면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전류가 흐를 때 항상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 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높은 전위는 어느 쪽? 무슨 판? 무슨 판? 플러스 판이 있는 쪽이 높은 전위. 맞아요? 마이너스 판이 있는 쪽이 무슨 전위? 낮은 전위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쪽의 위치 에너지가 더 크고 마이너스 쪽의 위치 에너지를 작다라고 생각한다. 됐니?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곡끼리 선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 여기는 높이가 똑같아서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같아. 그 다음은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낮은데 이 높이끼리는 위치 에너지 같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곡끼리 선으로 연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등, 전, 위, 면. 기억나냐? 근데 이 등전이면은요 반드시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이 반드시 몇 도? 90도를 이뤄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등전이면은 90도가 되게 그리세요. 어떻게 그리면 되니? 얘하고 90도. 얘하고도 90도. 90도, 90도, 90도 이렇게 그리니까 등전이면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죠. 전위가 같은 곳끼리 연결한 게 등전이면이고요. 항상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다. 마이너스 쪽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낮다. 그랬을 때 전위가 같은 곳끼리 선으로 연결하면 그걸 등전이면이라고 하는데 등전이면은 무조건 전기력선과 몇 도를 이루게 그리면 된다? 90도를 이루게 그려라. 됐어? 그랬을 때 여기가 10V래요. 여기가 8V, 그 다음에 6V, 4V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자, 여기 위치 에너지가 6이 10줄인 곳에 공이 가만히 있다가
위치 에너지가 6줄인 곳으로 내려왔어.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 4줄 감소. 근데 너 기억나지?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돼야 돼.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다른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요. 그럼 운동 에너지 몇 줄만큼 생겼어요? 4줄만큼이요. 똑같아요. 전이가요. 10볼트인 곳에서 6볼트인 곳으로 전하가 내려와요.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 4볼트 감소. 그럼 4볼트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속력 얼마야? 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가 4볼트만큼 감소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이때 속력 얼마예요? V는 루트 V니 m분의 요거 곱하면 8 이만큼이 얘 속력이에요. 하겠어?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그냥 우리가 중력장 안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보는 거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 생긴다? 운동 에너지 생긴다. 그 생긴 만큼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도 거기에 있을 테니까 보자. 되겠어?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해도 힘. 실제 전하가 받는 힘은 전기력.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은 전기장의 세기. 알겠어? 네. 그리고 실제 전하가 갖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는 전위. 납득하냐? 이름만 달라. 알겠니? 똑같이 에너지야.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와 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됐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엄청나게 전기 에너지는 좀 낯설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서.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불러불러 풀어오셨는데 쉽게 간단히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자, 그걸 선생님이랑 해결해 볼게요. 자, 넘어오시면 선생님이 축전기는 풀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87페이지요. 87페이지에 182번부터 185번까지가 풀려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 저는 이걸 풀었는데요. 이 중에서 몇 번이 질문이에요? 해봐. 전기 에너지에서 QV에서 얼굴이 큐티가 나오는 이유가 QV에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에서요? 이게 어떻게 보여졌냐고요? 네. 실제로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맞죠? 중력? 됐어. 네. 그랬을 때요. 여기가 실제 지구예요. 지구는 라지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붙어있다가 얘를 억지로 들어올릴 때 mg만큼의 힘으로 h만큼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위치 에너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에 사실은 엄청나게 커다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쳐. 마이너스 전하. 얘 때문에 여기 플러스 1쿨롱을 띄고 있는 아이가 붙어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얘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전기장의 세기만큼 필요해. 맞냐? 그랬을 때요. 얼마만큼 이동했어? 라고 하면 네. 자,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얼마만큼? R만큼 끌어올린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해돼? 그랬을 때요. 얘는 플러스 1쿨롱을 띄고 있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4쿨롱을 띄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 얼마? R 제곱분의 크고요. 됐어? 네. 자, 크인데 얘는 1이니까 여기다 1을 곱할 필요 없죠? 요만큼의 힘 작용하죠? 네. 그 힘이 작용하면 원래는 여기 붙어 있었어야 돼. 근데 내가 얘를 억지로 들어올려 얼마만큼? R만큼 들어올려 R만큼 떨어뜨리게 한 거죠. 그러면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내가 바로 이 플러스 1쿨롱을 들어올린 거리니까 R만큼 이동시켰어. 이해돼? 그랬을 때 얘가 갖는 에너지는 R분의 크크라고요. 이해돼? 이해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에너지 구하는 식에서 R 하나 띄면 바로 그 위치에서 갖는 전기 에너지다.
됐니? 이해? 자, 이 안 되는 포인트 이거 보세요. 실제로 여기에 마이너스 4쿨롱이라는 Q라는 아이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이렇게 있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붙어 있어요, 정상. 그치? 근데 내가 억지로 얘한테 힘을 줘서 플러스 1쿨롱짜리 물질을 R만큼 떨어뜨려 놨다. 됐니?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R 제곱분의 크고 됐니? 이 위치에 갖게 되는 에너지는 내가 그 힘으로 얘를 이만큼 더 올린 거니까 이동한 거리 R을 곱하면 힘 곱하기 거리 해서 에너지 나오는 거. 그치? 그래서 거리 곱한 거 약분하시면 전기 에너지는 R분의 크로 계산한 값이다. 이해되죠?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식은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하시면 되고 전기 에너지는 여기서 R 띄고 R분의 크로 계산할 값이다. 이해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된 식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전기력 이런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배웠다고 쳤을 때 182번부터 185번까지 중에서 안 되는 게 없어? 괜찮아? 돼? 다이나 돼? 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가요. 186번부터 193번까지예요. 이 중에서 질문해봐. 187번이랑 191번. 187번 하고요. 191번. 191번 하고요. 이 두 문제가 실제로 아까 다른 친구들도 질문했던 문제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보자. 선생님이요. 전기장의 세기 구할 때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거 엄청 중요하다 그러죠. 그죠? 네. 그 연습을 187번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구할 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인 전전화가 2개 있을 때 구했어요. 근데 이 새끼는 3개입니다. 연락 허리죠. 하지만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3개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가 0, D, 2D, 여기가 마이너스 D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 중에서요. 2D 지점에 내가 플러스 8쿨롱짜리 물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다고 치자. 그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하의 세기와 그 다음에 무슨 극인지는 안 가르쳐주는 Q라는 전하도 놨어. 얘가 플러스 전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일 수도 있어. 세기가 얼마인지도 안 가르쳐줄 거야. 라고 하는 아이도 하나 놓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D에 마이너스 Q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입자도 놓을 거야.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가 3개가 있어. 무려. 이렇게 3개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다 놓고 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 1쿨롱짜리를 100만 개쯤 막 뿌려놔. 그중 딱 하나의 플러스 1쿨롱짜리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요 지점이야. 라는 겁니다. 됐죠? 네. 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를 놓으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0이야. 이겁니다. 그걸 전기장의 세기가 0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그럼 우린 편의상 이 새끼를 A라고 하고요. B라고 하고 C라고 한다면 플러스 1쿨롱은요. 사실은 A, B, C로부터 각각 전기력을 받아. 그걸 다 합하면 0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일단은 얘는 무슨 극이고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미지수니까 얘는 놔두고요. A와 C로부터 받는 전기력만 보면 얘가 플러스 1쿨롱이니까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 이쪽으로 힘받아. A가 주는 힘은 이쪽으로 작용해. 됐죠? 그 다음에 C는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또 땡겨. FC야. 이거예요. 그래서 A와 C가 작용한 힘은요. 둘 다 아래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자, 그
근데 얘가 받는 힘이 합력이 0이려면 그럼 B로부터는 무조건 얘네들과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B로부터는 힘 받아야 돼. 납득하냐? 그러려면 플러스를 B가 당겼으니까 얘는 무슨 극이어야 되니? 반드시 마이너스 극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B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다는 걸 해석해 두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놓고 A로부터 받은 힘과 C로부터 받은 힘을 더한 값이 바로 B로부터 받은 힘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힘의 크기는요. A의 힘과 C의 힘을 더한 값이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와 같아야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 납득해? 이런 얘기야. 그럼 해보자. 플러스 1쿨롱이 A로부터 받은 힘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D니까 R제곱분의 크크크. 기억나죠? 그래서 4D의 제곱분의 K 8Q 곱하기 1인데 이름 붙여니까 안 써.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C로부터 받은 힘도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얘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Q 요거죠. 됐어. 이거 두 개 더한 힘이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와 같은데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D잖아요. 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거 더해볼 거니까 통분할게요. 4. 그러면 요쪽의 힘이 얼마냐면 4D의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12KQ야. 이게 얘로부터 받은 힘, 얘도 통분할게요. 이면 돼. 예. 그래서 의미 없는 것들 놔두고 날리자. 잠시만. 그럼 뭡니까? 12Q가 4Q랑 같으네. 그러면 Q는 얼마야? 3Q네. 맞지? 그래서 B는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면서 전화량의 세기는 3Q여야 돼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요렇게 풀어. 됐죠? 네. 필요한 거 빨리 메모.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선생님은 이 문제를 많이 연습했으니까 잘 풀겠죠. 근데 이게 마치 자기가 잘 푼 것처럼 착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 혼자 보고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서연 이해됐어? 네. 187번 해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191번을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은 191번을 해결할 겁니다. 자, 191번 보시면 그림과는 원점에서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X축에 고정되어 있는 전화 AB로 구성된 전기 쌍극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보면은 첫 번째 밑줄 쳐봐. 쌍극자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쌍극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극은 반대고 세기는 같은 애들을 쌍극자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놈은 플러스면 한 놈은 마이너스. 반드시 그건 반대여야 돼. 그리고 세기는 같아야 돼. 얘가 4쿨롱이면 얘도 4쿨롱.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불러. 플러스 3쿨롱인데 마이너스 2쿨롱이야? 얘네들은 쌍극자 관계가 아니야. 왜? 세기가 달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극은 반대이고 세기가 같은 애들끼리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한 놈은 플러스 Q고 한 놈은 마이너스 Q야. 당연히 쌍극자예요.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기 쌍극자를 나타낸 것이고요. 점 PQ는 Y축상의 점입니다. 그림 나는 X축상에서 A, B에 의한 전위를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요. 여기에 플러스 띄고 있는 A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B가 있다고 치세요. 자, 꼬맹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쵸?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 누가 말 안 해도 와, 여기는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야. 여기는 낮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맞죠?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알 수 있다. 납득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 A에서 B로 가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플러스 쪽을 뭐하다? 높다. 마이너스 쪽을 무조건 뭐하다? 낮다. 그래서 플러스 쪽을 높은 전위, 마이너스 쪽을 낮은 전위라고 상상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 플러스 쪽이 언덕, 마이너스 쪽이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어? 여기가 높은 쪽, 여기가 낮은 쪽. 그래서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납득하겠어? 하겠냐? 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쪽을 높은 전위로 본다. 마이너스 쪽을 낮은 전위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요, 높은 산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기는 마디고요. 여기는 뿔디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점에 A 전화와 P 전화를 놓을 거야. 그랬더니요. A 전화 쪽이 뭐합니까? 전위가 높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꼬맹아 연결되어 있는 이 선만 봐.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 5쿨롱이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위치 에너지 점점 뭐하고 있어? 위치 에너지 값이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0.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땅을 파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A 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 맞죠? B 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뭐해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구나. 그래서 플러스 극이 있는 쪽이 위치 에너지가 크고요. 마이너스가 있는 쪽이 위치 에너지가 작구나. 이런 그림이야. 이해되겠어? 괜찮아?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얘기해봐. A 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요. B 쪽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작아져요. 그래서 A 쪽은 플러스고요. B 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알겠니?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모두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거기 기억 보시면 A는 마이너스 음전화입니까? 아니요. A는 플러스 양전화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P점에서의 전위는 0입니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P점에서 전위는 그래서요. 여기가 0인 점이에요. 근데 P점을 어디에 쓰냐? 같은 전위가 있는 곳이죠. 됐어? 네, 전위 값이 같은 쪽이에요. 자, A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위가 요만큼의 높이야. 근데 점점 A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위가 작아지겠죠? 맞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높은 곳, 여기가 낮은 곳. 그러면 언덕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 응. 그랬을 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10줄. 요만큼 떨어지면 8줄. 이런 느낌. 알겠어? 그랬을 때 여기 오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래? 0. 이래요. 됐죠? 네.
그래서 전이가 같은 곳끼리 연결한 게 등전이 면인데요. 자, 플러스 쪽으로 가까운 쪽은 높은 곳.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 그래서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 곳? 0V인 곳. 알겠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4V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0인 곳은 바로 원점이랑 나라는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0인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P점도 위치 에너지가 0인 곳은 같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P점에서의 전위는 0입니다. 맞는 거고요. 디귿.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했는데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Q인데요.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이니까 이게 전기장의 방향. 됐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축을 향합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니? 하겠니?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네. 처음에는요. 이거 엄청 낯설어서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됐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야. 자, 또 193번까지는 일단은 된 것 같아. 넘어가 봐. 자, 넘어오시면 194번부터요. 축전기는 버리자 그랬어요. 197번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질문해봐. 195번 해볼까요? 195번을 보시면 전기력선이 그려져 있어요. 전기력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전기력선 A 전화가 있고 B 전화가 있어. A 전화가 있고요. B 전화가 있는데 전기력선의 방향이요. 어떠냐면 A에서 나와서 B를 향하는 이런 방향이야. 됐죠? 그러면 일단은 결정할 수 있어. A가 무슨 극이야? 플러스. B가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여기까지 납득돼? 납득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정확하게 A와 B를 가운데로 나눠봐. 그랬을 때 전기력선이 어디에 많아? B에 많죠? 그럼 B가 더 센 전화죠? 알겠어? 네. 몇 배 많을까? 몇 배 많을까? 9배? 아니 A에서 나간 거 대략 몇 개? A에서 나온 거 6개. 그쵸? B에서 나간 건? 12개. 그렇다면 B쪽이 몇 배 큰 거야? 2배 큰 거야. 그러면 A는 Q라고 보면 B는 2Q야.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맞죠? 이런 느낌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그림의 전화량의 크기가 Q와 2Q인 점전화 A, B를 X축 상의 두 점, X가 0인 지점과 3D인 지점에 고정시켜 놓고요. A와 B에 의한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X축 상에 X가 D인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2제로라고 둘게요. 이때 3D인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이건데 우리 답안지는 2D인 지점으로 나왔다고요. 이 문제가 그 문제 아니에요? 자, 얘는 여기가 0, 여기가 3D. 자, 이거는 3D인 지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가 3D잖아요. 그러니까 2D인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본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기를 X가 3D가 아니고 X가 2D로 바꿔놓으세요. X가 2D인 지점. 자, 여기를 2D라고 할게요. 여기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라고 하는 이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어. 그러면 꼬맹아, 이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다는 건 여기에 뭐 있다고 생각해? 플러스 1쿨롬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그 지점에는 늘 언제나 1쿨롬의 전하가 있다고 놓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롬의 전하가 있다고 치면 꼬맹아, 자, 플러스를 뭐 할까? 밀겠죠? 오랜 편의상 이 세기를 A라고 했으니까 A가 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B는 뭐 할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겠죠? FB. 이 두 개의 힘이 어느 방향? 같은 방향.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FA의 힘과
정기장의 세기가 된다고. 이거 구하라고. 해볼게.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D니까 4D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의 Q 더하기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D니까 D의 제곱분의 됐죠? 네, 얘는 2Q니까 2KQ 이거 더한 값이라고. 통분하시면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야. 그래서 얘는 4D의 제곱분의 전기장의 세기가 2제로인 곳은 여기다. 여기가 아니고 일단 여기로 구하자. 네, 얼마입니까? 4D의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9KQ. 요만큼의 전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있어. 자, 이 세기는 여기에 비해서 몇 배? 됐냐? 네, D 여기에 비해서 이 세기가 몇 배니? 요 얘기였네. 됐어? 그럼 여기도 세기 구해보자. D인 지점. 자, 지금 우리가 구한 요거는 2D인 지점이에요. D인 지점 갈게요. 자, D인 지점에도 플러스 1 쿨롱이 있다면 얘가 얘를 밀어. 얘는 얘를 당겨. 두 개 더하는 거 맞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D인 지점 볼게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얘는 D니까 D의 제곱분의 KQ이고요. 얘 땡겨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얘가 2D예요. 그러면 얘는 4D의 제곱분의 2KQ야. 이거 더하면 돼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걸 여기서 이제로 할게요. 자, 그럼 더할 거니까 동분 4D 제곱분의 6KQ 이게 2제로니까 약분하시면 2분의 3입니다. 그냥 4분의 6으로 놓는 게 더 편한가요? 얘랑 비교하게 4분의 6 됐어. 이걸 2제로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배 하시면 얘랑 같아집니까? 2분의 몇 배? 3배. 네, 그래서 2분의 3 2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2분의 3 2제로인데 2분의 3이라는 게 있을까요? 답이 4번으로 혹시 나왔나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제를요. x가 3D인 점에서 이거 고치세요. x가 2D인 점에서로 고칠게요. 이렇게 해놓고 갑시다. 네. 자, 축전기는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93페이지 왔어요. 93페이지에 202번이 됐나 확인. 질문 있는 사람? 네. 202번 잠깐 하고 갈게요.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A, B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력